예, 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나를 보고입니다. 연꽃은 나를 보고 새 속에 물들지 말라 하고, 태양은 나를 보고 분별 없이 베풀라네. 바다는 나를 보고 중생 아픔 품으라고, 대지는 나를 보고 중생 행복 받들라네. 이와 같이 만물 만생 나를 보고 속삭이네. 이 생에는 해탈 향해 고통받아 건너라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예, 요즘 성주군의 읍과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 마을 유적과 문화유적과 산천과 지수 등 지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주읍의 금선리와 예산리 마을의 문화유적과 산천, 지수와 지명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산리 마을의 문화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산리는 비단금이고 매산, 말리를 씁니다. 예, 금산 1, 2에는 경신제가 있습니다. 마을의 동편에 위치한 경신제는 조선 선조 때에 성주 목사를 역임하고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신암 백추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19년에 건립한 제사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전면 3칸과 측면 2칸 반으로 나누어 뒷면에는 온돌방을, 전면에는 마루를 놓았습니다. 기둥은 두리 기둥으로 건물 중앙에는 경신제를 우측 온돌방 문미에서 신암이라 편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운고제가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운고제는 근세의 유학자인 운고 백학수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67년에 지은 제사입니다. 건물 규모는 전면 3칸과 측면 1칸 반의 호처마 8짝 지붕으로 중앙에 1칸 마루를 두고 좌우 양측에는 각 1칸씩 온돌방을 둔 중당 협실형 구조입니다. 건물의 전열에만 두리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현제가 있습니다. 연산 마을 뒤에 인현산 아래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성주 읍기의 진산인 인현산으로 이장한 한강 정구의 묘소와 그 후손들의 묘소 보호와 묘제를 위해 건립한 제사로서 처음 건립한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소되어 그 후에 중건한 건물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과 측면 1칸 반의 8짝 지붕으로 중앙에 1칸 대청을 두고 좌우 측면에는 각 1칸씩 온돌방을 둔 중당 협실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온돌방 전면에 툇마루를 두어 대청과 서로 통하게 하였습니다. 기둥은 전열에만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대청 내에 인현제라 편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목공 한강 정구 묘가 있습니다. 조선 중엽의 문신 학자인 한강 정구의 묘소는 인현산 남쪽 산록의 하단부 구릉지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처음 묘소가 수련면 수성리 간말 뒤 청평상에 있었으나 1963년 이곳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인현산은 성주 읍기의 진산으로 이곳을 신성시하여 묘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나 한강의 묘를 이곳으로 옮긴 후부터 다른 묘소가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강묘 앞에는 높이 1.2m 규모의 묘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국가 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겸 세자보양관 정 대광보국 숙록대부 정부 영의정 겸 영경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시 문목공 한강 정선생 지묘
60석자로 되어 있고 새긴 해는 경자년 1660년 2월에 개각했다고 각자되어 있습니다. 묘표 뒷면에는 유명 조선국가 선대부 사원부 대사헌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 건부사 시 문목공 한강 정승생 지묘라 41자가 새겨져 있고 새긴 해는 숭정 3년 1630년이라 새겨져 있어 이 비는 묘소를 이장하기 전 창평산에 세웠던 비석을 이곳으로 옮겨 세운 후에 1657년 벼슬이 정 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으로 11자가 적혀 있습니다. 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벼슬에 가자되자 묘표 뒷면에 개각하고 고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안 백초 신도비가 있습니다. 수원 백시 연산 마을의 입평자인 신안 백초의 신도비로 연산 마을 옛 진입 도로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는 약 75cm 높이의 거북 좌대 위에 2.1m 규모의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이수를 올렸습니다. 비에는 가선대부 호조 참판 신안 백공 신도비라 15자가 전서로 새겨져 있으며 비문은 화산 권용현이 짓고 글씨는 경산인 귀전 이상근이 썼으며 1976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산 삼리에는 상당골 이 있습니다. 그 상당골에 성혈 유적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통로 따라 약 200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의 고개 양쪽으로 큰 바위 6기가 있습니다. 농로를 중심으로 동쪽에 1기, 서쪽에 5기가 있는데 바위 윗면에는 다수의 성혈과 절석을 위한 쇠기 흔적이 있으며 시기적으로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산천과 지수 등 지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1리에는 인현산이 있습니다. 명칭은 예전에 고을 수령들이 이곳에서 관인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라 전해옵니다. 그리고 대태고개와 대야현이 있습니다. 읍에서 초전으로 통하는 905호 지방도상에 있는 고개로 초전면과 경계를 이룹니다. 읍지인 성산지에 대야현은 서울로 통하는 큰 길이다. 고개 옆에 작은 못이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목사가 부임하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며 그 뒤로 벼슬아치가 올 때는 반드시 답계역 앞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백골이 있습니다. 지방도 905호선 도로 건너 동북쪽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세골이 있습니다. 905호선 도로 건너 원광유치원, 삼동 연수원 동쪽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안골이 있습니다. 연산 마을 서쪽 골짜기이고요. 구맷들이 있습니다. 마을 앞들 905호선 좌우에 위치한 농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산 1위에 에는 밭세미들이 있습니다. 고두묵골 마을과 상당골 마을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들이 있습니다. 도둑골 마을 앞 도로에서 성주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의 좌우편에 위치한 농경지입니다. 그리고 와야골이 있습니다. 마을이 위치한 골짜기 들을 말했으나 지금은 성주 산업공단에 편입되어 마을과 농경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산 23리에는 종달래들이 있습니다. 도둑골 마을 앞 905호선 도로 동쪽에 위치한 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산 3리에 상당골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의 골짜기들을 말하며 상당골 마을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산과 예산리에는 예산천이 있습니다. 인연산에서 발원하여 연산, 도덕골, 상당골 마을에 앞들을 지나 예산리 교촌마을 앞을 경유하여 탑거리 아래에서 이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입니다.
이 하천은 본래 금산리에 앞들인 금산들, 일명 연산들과 종다리들, 예산들의 가운데로 흘러 탑거리 아래서 이천으로 유입되었으나 금산 예산지구 격리정리 사업 때 하천을 덜의 동쪽으로 이설하였습니다. 또 하천명도 금산리 앞은 종달천으로 수사골에서 탑거리 사이 하천은 구시천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소하천 전체를 예산천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난영의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싱검다리를 건널까 하얀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을 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을 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예, 다음으로는 예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리는 예도래와 매상과 말리를 쓰는 곳입니다.
예산리는 옛 성주 읍성의 북쪽 언덕을 경계로 남으로는 경산리와 접하고 북으로는 성주 중학교 뒤쪽 구릉지에서 금산리와 경계를 이룹니다. 동남으로는 외관 통로인 충원탑역 구릉지에서 삼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전체적으로 읍 소재지인 경산리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관 통로와 김천 통로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세로골, 교촌, 신풍리, 예동은 북산면에, 물개, 일명 야부동은 용산면에 속하였으나 행정구역 통폐합 때 5개 마을을 합하여 예산동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동의 명칭이 리로 변경되면서 예산리가 되었습니다.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옛 사례동에서 변화된 예동의 예자와 북산리의 산자가 조합되어 예산리라 칭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구역 내에는 보물 제1575호인 성주 향교를 비롯해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인 동방사지 칠청석탑과 만산댁, 배리댁과 그 외 성주 읍성의 북문터, 석빙고터, 배시정 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충원탑도 구역 내에 있습니다. 충원탑 아래는 조선 영조 때 일어난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여 세운 성산기공비를 비롯한 목민관 선정비 17기가 군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 테마공원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고종 때 사원부 감찰에 제수된 만산 도 간모가 가난하고 어려운 군민의 구휼에 힘써 군민들이 세운 시해 불망 비각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마을 내에는 성주 중학교를 비롯한 경상북도 도립 공공도서관과 농어촌 공사, 한국통신 KT 등 기관 단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4개 행정리에 6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는 778호이고 인구는 2,059명입니다. 특히 예산 1, 2와 3리인 세로골과 예동의 마을 뒤쪽은 인연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이 구릉지를 형성하여 농경지로 활용하여 왔으나 백전 예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구릉지가 주택지로 변하여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예산 1, 2에는 세로골과 세례골, 관할이라 가 있습니다. 옛 성주 읍성의 북쪽 구릉을 경계로 경산 1, 2 사골과 인접한 마을로 남으로는 읍성터가 서북쪽으로는 인연산에서 흘러내린 구릉이 둘러져 있는 골 안에 동수로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옛 경산부 시절에 마을 뒤 일대가 읍기로서 관가가 있었으며 관가 아래 생긴 마을이라 하여 관할이라 불렀다 합니다. 또 예동 마을 앞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 음이 변하여 세로골, 세례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합니다. 옛날 이곳에 지금의 여관에 해당하는 원이 있어서 관동이라 불렀다고 구전되고 있습니다. 성주의 지지인 성산지에 약보원이 성주읍 예산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구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로골을 조선 왕조의 역대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있어서 세로골, 세례골이라 부른다는 설이 있으나 경산지의 각 방지에 보면 실록각은 성 내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산 1, 2 사골 마을의 명칭 유래가 사고로 인해 생긴 지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세로골이 실록각에서 나왔다는 지명설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성주 읍성터와 북문터, 용흥사터 등 문화유적과 만산댁, 배리댁 등 경상북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또 마을 앞에는 1800년경 무리포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성주인 도응관이 축대를 쌓고 나무를 심어 조성한 안산이 있어 이곳의 노거수와
기화 요초가 봄, 가을로 마을의 풍광을 더해 왔으나 2009년 시행한 도로 개설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을 내에는 3개의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위치에 따라 중정, 하정이라 불렀습니다. 중정 주위에는 노거수인 회화나무가 너대쓱 구르서 있었고 단오절에 그네놀이 등 세시 풍속을 이곳에서 행하였다 합니다. 지금은 나무도 고사하고 우물은 상수도 보급으로 모두 폐쇄되고 중정터는 마을 쉼터로 변하였습니다. 마을 회관은 1950년대 이전부터 마을의 아랫뜸에 한옥으로 건립한 동사가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일부 파손되고 그 후 관리 소홀로 무너졌습니다. 1970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공동 우물터인 중정터에 마을 구판장을 겸한 마을 회관을 세워 이용해 왔으나 건물이 좁고 낡아서 2003년 4월 지금의 자리에 신축하였습니다. 또 마을 앞 안산 옆에는 고종 때 사헌부 감찰에 제수된 만산 도감모가 만년에 잠심 강학을 위해 건립한 성심헌이 있었으나 2008년 도로 개설로 도로 아래로 옮겨 세웠습니다. 이 외에 성주 읍지 잡기를 저술한 관헌 도한기도 이 마을 출신입니다. 마을 성시로는 무리포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도응관의 후손인 성주 도시와 성주 이시, 단양 우시, 성산 이시 등이 세를 이루어 살아왔으나 지금은 모두 흩어지고 각 성시들이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세 마을을 포함해 163호가 있고 인구는 43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 마을은 김천 통로에 있는 한국통신공사의 서편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처음 이곳은 옛 읍성 동북쪽 끝의 치성도로 추정되는 높은 언덕이었으나 예산리 마을 앞의 저섭답에 흙을 넣기 위해 언덕을 드러낸 후 자연적으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본 이름은 세로골에 더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 새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82년 군내에서 최초로 세워진 연립주택인 성주 아파트가 이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리 교촌이 있습니다. 김천 통로에 위치한 예산 3리 예동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향교산 아래 남서양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앞에는 인연산과 수수골에서 발원한 예산천이 흘러 이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 때 지방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가 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주 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은 현재 보물 제157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교산의 뒤편들을 수수골이라 불렀으나 2012년 성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농지는 모두 공업용지로 변하였습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예산천은 원래 예산 1리 세로골과 2리 교촌 마을 사이에 위치한 농경지의 중간 지점으로 굴곡을 이루며 흘러왔으나 금산 예산지구 격리 정리 사업으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성시로는 여러 성시가 혼재하여 살고 있으며 가구는 탑거리 마을과 합하여 128가구가 있고 인구는 308명입니다. 그리고 탑거리 풍리가 있습니다. 충원탑 아래 외관통로의 도로변과 충원탑 서쪽 골짜기 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된 동방사 일명 의경사 경내에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7층 석탑 높이 10.2m 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 하여 탑거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 도로변에 주막이 많이 생겨나 신풍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이 마을은 외관 통로의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충원탑 아래 도로 양쪽에 대여섯 가구의 주막이 있었으나 도로 확장으로 모두 철거되고 지금은 도로 남쪽에만 몇 집이 있습니다.
성주에서 외관간 도로가 예산천을 횡단하는 지점에는 걸레까지 아름다운 성난간을 두른 돌다리가 있어 정월 보름에 인근 주민들이 답교, 돌다리 밟기 놀이를 행해 왔으나 도로 확장으로 석교는 철거되고 답교 놀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충원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충원탑 아래 도로변에는 성산 기공비를 비롯해 여러 목민간의 선정비와 불망비 등 군 내에 흩어져 있던 비석 15기를 옮겨와 세웠다가 성주읍이 조성되면서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충원탑 동쪽 경사지 자락 도로변에는 만산 도감모의 송덕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3리의 그 예동입니다. 예산 1리 세로골의 북쪽 언덕에서 성주중학교 남쪽의 골 안에 위치한 마을로서 마을의 지형은 남쪽과 북쪽이 낮은 언덕으로 둘러있는 골 안에 동수로 길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주변의 언덕이 백전 예산 구획 정리 사업으로 평탄화되고 주택지화되어 예산 1리 세로골과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내에는 연립주택, 건립 등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이곳 일대가 경산부대 읍기라고 전해오고 있으며 원래는 사례동이라 불러오다가 예동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뒤 서쪽 언덕에는 조선 초부터 설치한 여제단, 성, 일, 월, 풍, 우, 설, 곡, 산, 수, 용왕의 신단이 있어 매년 청명절과 음력 10월 보름에 제례를 올린 것에 유래한 마을의 이름을 여제단의 변음인 여동, 예동으로 부른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잘못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주의 여제단에 관해 성산지와 한국 땅 이름 큰 사전 등 성주 관련 지지를 상고해 보면 금산 2리 와요골에서 학산 2리 세정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예지댕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어 그곳이 여제단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 마을에는 고려 희종시 복렬대부를 지낸 배현보가 살았다 하며 그의 아들로 조선개국 공신이며 초대 영의정을 지낸 배경념도 이 마을에서 자랐다고 전해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혼란기까지 번지 없는 주막, 나그네 서름 등 주옥같은 노래를 불러 서민들의 애한을 달래온 가수 백년설도 이 마을 출신입니다. 마을 앞에는 임진왜란 때 외병에게 정절을 지키려다 순절한 배현복의 딸 배랑이 투신한 우물 일명 배시정이 남아있습니다. 배시정은 옛날 마을 진입로의 우측 농가에 위치하였으나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을 확장하면서 직선화하고 이곳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지금은 배시정이 마을회관의 담장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구역 내에는 성주농업중학교 6년제에서 분리되어 1959년 이곳으로 옮겨온 성주중학교가 있습니다. 2013년까지 총 11,72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성시로는 성주 2시와 성산 배시, 성산 2시 등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도시화로 여러 성시들이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128 가구이고 인구는 318명입니다. 그리고 예산 산리에 물개 또 약부동이 되겠습니다. 경산 1, 2 소재한 흥안제 앞 도로에서 구성광중학교를 잇는 도로의 북쪽편에 위치한 마을을 말합니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예산리로서는 유일하게 용산면에 속했던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옛날 이 마을에 어진 선비가 살던 곳이라 하여 약부동이라 불러왔으나 이곳에 앞들은 내가 흘렀던 지형으로 물이
무류포로 불러오다가 약 100년 전 이곳을 개간하면서 물이 풍족하다 하여 물렁개 수능포로 불러오다가 말이 바뀌어 지금은 물개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물개 마을은 행정구역상 예산4리를 지칭하고 있으나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지금 경산 1, 2에 속한 군민회관 주변까지를 통틀어 물개라 칭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을 주변의 농가가 모두 주거지로 변하고 도로도 여러 곳으로 개설되어 주변 마을인 경산 1, 2와 8리, 성산 5, 6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내에는 옛 관옥토로 추정되는 곳에 한국통신공사 KT가 위치하여 있고 농어촌 공사 성주지사 자리에는 옛날 얼음을 보관하던 석빙고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통폐합되어 성주중학교와 성주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고 구성광중학교와 성주고등학교도 이 마을 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군 내에서 유일한 극장이었던 명도극장 자리에는 1998년도 세워진 성주 그린빌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성시로는 각 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혼재해 살고 있으며 가구는 359호이고 인구는 1,002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되겠습니다. 지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예산리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 2에는 만산댁이 있습니다. 이 가옥은 1938년에 건립한 가옥으로 예산 1, 2 마을회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옥의 설립자인 도문한 1887년에서 1970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성주 지역의 성각적인 유림으로 계몽운동에 앞장선 만산 도감모의 아들로 그 자신이 1920년대 성주 지역의 청년운동과 신간의 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당호를 만산댁으로 한 것은 도감모의 호에서 따온 것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안채, 사랑채, 대문채, 화장실, 창고 총 5동으로 서양한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만호당이라는 당호를 가진 사랑채의 좌측면이 나타나는데 사랑채 뒤에는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기역자형의 2층 안채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턴 미음자형의 배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건립한 주체가 된 2층 가옥이나 전통 한옥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2층을 정축한 사례는 간혹 있으나 이 가옥은 설계 당초부터 2층으로 계획하였다는 점 등이 돋보입니다. 한옥 형태의 2층 가옥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한 사례로 한국 주거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38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댁이 있습니다. 이 가옥은 1936년 건립한 건물로 만산댁 동편에 연접하여 있습니다. 이 건물은 만산댁을 건립한 도문안이 분가하게 된 그의 아들 도재림의 살림집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도재림의 부인이 성주읍 경산 육리 베리에서 시집왔으므로 집 이름으로 베리댁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심헌이 있습니다. 조선 고종 때 사원부 감찰에 제수된 만산 도감모가 만년의 학문 연구와 잠심 서식하기 위해 1912년 성주 읍기의 명혈인 봉두산 봉록 구릉지의 동북향으로 성주 향교를 조망하는 위치에 세운 건물입니다. 2008년 도로 건설로 인해 도로 아래로 이관되었고요. 건물의 규모는 정면 4칸과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으로 남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읍성 북문터가 있습니다. 경산 1, 2 사골에서 예산 1, 2 세로골 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리간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주 읍성의 4대문 중 북문이 위치했던 곳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자전거가 겨우 통행할 정도의 좁은 고갯길이었으나 도로를 확장하면서 고갯마루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약보원이 있습니다. 옛날 예산리에 있었던 원으로 경산지가 간행된 1677년 이전에 이미 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2리에는 성주 향교가 있습니다. 교촌 마을의 동북쪽 산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1398년 태조 7년 서울에는 성균관 지방에 향교를 세울 때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인 금년에는 624년이 됩니다. 향교는 일반적으로 지방에 설립된 공립 교육기관으로서 유생에 대한 강학과 공자 등 유현에 대한 향사 기능을 하였습니다. 향사는 석존대제라 하여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정자가 드는 날에 전국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현재 성주 향교는 대성전 동서무와 명륜동 동제서재, 입덕문과 수복사, 고사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만화르와 양사제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동제와 서제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습니다. 대성전의 중앙에는 오성인 공자를 비롯한 안자, 정자, 맹자, 자사의 위패를 모셨으며 좌우측에는 중국 이현과 우리나라 유학자인 18현의 위패를 봉안하였습니다. 또 유학생들의 강학처인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된 맞배 지붕 건물로서 좌우 한 칸씩의 협실이 있고 대청마루 벽에는 허종항, 김안국의 시와 김종직의 부자 묘부가 판각되어 걸려 있습니다. 대성전과 명륜당은 현재 보물제 157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사지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석탑은 8세기 말인 신라 애장왕 때 창건한 동방사 경내에 있었던 7층 석탑으로 탑을 양식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탑이 소재한 동방사 일명 의공사는 절의 소유 토지가 수십 리에 이르고 기거하는 성녀가 수백 명에 이르는 대사찰이었다고 전하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후 복원되지 못하였고 현재는 논밭으로 변한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일설에 동방사 탑은 성주 업기의 수구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비보탑이라 전해옵니다. 석탑은 10.2m의 높이로 기단 위에 7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의 옥계석은 일부 훼손되고 2층의 탑시까지는 우주와 탱주가 있으며 3층 탑신부터는 우주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1층 옥신에는 작은 감시를 마련했고 1, 2, 3층의 옥계석 모서리에는 특색 있게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탑에서 출토된 천수 관음보살상이 현재 프랑스 김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감모 불망미가 있습니다. 충원탑 아래 언덕 위에 비각이 있고 비각 안에는 도감모의 비 2개가 있습니다. 좌측은 전감찰 도감모 자선 불망비라 새긴 비로 상단은 둥글게 마감하였고 전면에만 비문을 넣었으며 우측은 정삼품 만산도감모 시해 불망비라 새겨져 비갓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감모의 자는 화여, 호는 만산으로 1907년 심산 김창숙이 설립한 대한협회 성주지회의 총무를 맡아 활동하였고 성명학교 건립에도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만원에는 성심헌을 지어 학문과 덕행, 함량에 힘썼습니다. 이 비는 군민들이 세운 비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비가 있습니다. 성주 향교로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높이 86cm, 폭은 50cm, 두께는 21cm로 하마비에 비해 규모도 작고 거칠게 만든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산기공비 및 각종 비석군이 있습니다. 충원탑 아래 도로변에 군집해 있는 17기의 비석입니다. 비석은 처음 군 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목사 등 수령의 선정비를 모아 군청 정문 앞에 옮겨 세웠으나 장소가 좁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성주 외관간 도로 확장 때 현 위치로 옮겨 세웠습니다. 이때 옛 동문 앞 무강병원 정문 건너편에 서 있던 성산기공비도 함께 이곳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목사 이용화 선정비는 2000년도 3월에 벽진이시 대종회에서 새 비석을 세웠다가 2020년 10월 31일 성주 읍성 북문 일부가 완성되면서 각종 비석군을 역사 테마공원 안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그리고 충원탑이 있습니다.
탑거리 마을의 산 정상에 1963년 6월 6일 제막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인 충원탑이 서 있습니다. 충원탑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전사한 호국 연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성주 출신 전몰 군경 및 파월 용사의 위패를 추가하여 현재 700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1989년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1990년도에는 위패 제작 및 배수로를 설치하고 1991년에는 탑십 및 기단부에 화강석을 접착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5일 순국 선열 영령 명각비를 또 건립하였습니다. 매년 현충일에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충원탑 글자는 오랑면 출신인 귀전 이상근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예산 3리에는 배시정이 있습니다. 예산 1리 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우물로서 임진왜란 때 백헌 배현복의 딸이 왜군에게 위해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 우물에 터신하여 절개를 지키고 죽게 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래 우물이 마을 진입로 북편에 있었으나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를 확장 직선화하고 우물 옆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지금은 마을회관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4리의 석빙고입니다. 옛날 관청에서 쓰는 얼음 저장고이며 지금의 농어촌 공사 성주지사 구 농지 개량 조합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관헌 도한기가 저술한 읍지 잡기에 의하면 목사 이수보가 장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옥터가 있습니다. 예산 1리 새롭고 마을 앞에 광가의 옥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회출되고 없습니다. 지지인 성산지와 읍지 잡기의 기록에 의하면 관옥은 앞의 두 문헌이 작성될 당시 1900년경에 이미 무너져 없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한국통신공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관옥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송루가 있었습니다. 경산지, 성산지 등 성주 지지에 몽송루가 성 북쪽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예터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몽송루는 1375년 고려 우왕 1년에 경산부 부사인 정영손이 건립하고 도원 이승인이 기문을 썼습니다. 몽송루의 몽송의 뜻은 옛날 중국 오나라 정고가 꿈에 배 위에서 소나무가 났는데 역술가에게 해몽을 하니 송자는 18공이니 나이 18세에 30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했는데 뒤에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송대가 있습니다. 성산지에 의하면 청송대가 마을 북쪽 예산동 뒤에 있었습니다. 목사 장석윤이 쌓았는데 수십 보 넓이로 평평하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백성들의 밭이 되어버렸고 청송대 석자의 석각만 남아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은 석각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 위치가 상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산지와 성산지 각 방면 보나리조에 대금산이 성에서 1, 2쯤 떨어져 있다. 이하 생략이라고 되어 있어 위치상 청송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산에 청송대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예산 1, 2 북편 성주중학교 서편에서 백전 1, 2 사이 높은 언덕 부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산 1, 2에 거주한 만산도 감모의 성심헌 파령중 청송대를 읊은 시가 있습니다. 청송쇠풍, 청송대의 맑은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송대 높고 길 아득한데 이마를 드러내고 바지 걷고 지팡이 내 던졌네. 당년에 부지런히 소나무 씹어 기른 뜻은 후인들이 다시 낮추지
못하고자 함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과 지수 등 지명에 대했습니다. 예산 1위에는 향교산이 있습니다. 교촌마을 향교 뒤편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가 115.5m입니다. 이 산은 본래 학교림으로 성주교육청에서 관리해 왔으나 민간에 매각하여 지금은 사유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천이 있습니다. 금산리, 산천, 지수에 보면은 예산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교가 있습니다. 신풍리 마을 탑거리 동방사지 7청석탑 부근의 도로상에 있었던 교량입니다. 돌란간을 두른 아름다운 돌다리로 정월 대보름에 이웃 주민들이 탑교놀이를 하던 전통이 있었으나 도로 확장으로 철거되면서 돌다리 밟기의 풍습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수가 있습니다. 향교 남쪽 이천가에 있었던 밤숲이었으나 경신년 1920년 대홍수 때 이천의 범람으로 물길이 바뀐 후 숲이 없어졌다고 전해지는데 밤숲을 조성한 것은 업의 땅 기운이 물길을 따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인위적으로 만든 비보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탑끝들이 있습니다. 신풍리 마을 남쪽에 위치한 농경지를 말하며 동방사지 7층 석탑 주위의 들입니다. 그리고 예산리에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금산 3리 종달래 들 아래에서 예산 1리 신풍리 마을까지의 농경지로 예산천을 끼고 있는 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샌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건강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만 타면 졸릴 때가 있죠. 예, 차를 타면 잔잔한 진동과 짙은 이산화탄소 농도, 멀미 때문에 졸기가 쉽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 등 차만 타면 어느새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피곤할 때는 물론 정신이 말짱한 때도 차만 타면 졸음이 몰려오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차가 유발하는 진동 때문이랍니다. 차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위아래로 잔잔한 진동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일본 철도기술연구소에서 지하철 진동수를 측정한 결과가 2Hz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하고 단조로운 진동은 사람이 잠들도록 유발합니다. 마치 아이를 재울 때 천천히 흔들어주면 잠에 더 빨리 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뇌는 작은 진동처럼 무해하면서 일정한 자극을 느끼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정보라 판단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잠에 드는 등 몸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게다가 차처럼 밀폐된 공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외부 환경보다 높습니다. 한번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뇌로 가는 산소량도 줄면서 나른해집니다. 보통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으면 졸리기 시작하고 5000ppm을 넘으면 숨쉬기 답답해집니다. 40,000ppm을 넘으면 산소 결핍 장애가 발생하고 호흡 곤란이 옵니다. 한 연구에서 주행 중인 고속버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더니 1000ppm을 넘어 약 5000ppm까지 빠르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간이 좁은 승용차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있을 때 이산화탄소 수치가 빠르게 높아져 잠이 더 잘 옵니다. 운전 중 나른해진다면 창문을 열어 틈틈이 환기해 주거나 졸릴 땐 무조건 운전을 멈춰야 합니다. 멀미도 잠을 유발합니다. 멀미는 시각, 전정감각, 그 귓속 방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성감각, 발바닥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 뇌로 보낸 신호가 상층하면서 유발됩니다. 시각은 멈춰있는 자동차 좌석을 보고 있고 발도 움직이지 않는데 전정기관은 흔들리는 차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흔들린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뇌 등 중추신경과 연결된 교감신경이 같이 흥분하면서 두통과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전정기관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멀미를 잘 겪습니다. 뇌는 잠을 자 감각 정보를 적절히 무시하며 혼란을 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잠을 자면 멀미가 조금 덜해집니다. 반면에 독서나 핸드폰 보기 등 멈춰서서 한 곳에 집중하는 동작을 할수록 움직이고 있다는 전정기관의 신호와 반대돼 멀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매회 마지막 노래로 각 지역의 아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유구한 역사로 하여 전성 지역의 광역성과 전성기층의 경고성, 전성 사설의 적청성, 장르의 확장성, 전성 주체의 자발성을 특징으로 역사 공동체 시기는 물론 이상과 분단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향유되는 노래이며 문화입니다. 아리랑은
정과 한의 정서적 수렴체로, 모순에 대한 저항적 발현체로, 그리고 편향과 극단의 차단체로, 고난에 대한 극복 의지의 추동체로 가치화되어 향유하는 결의의 노래이며 세계적 보편 가치를 지닌 인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아리랑은 민족 문화의 정수요, 민족 상징으로서 저항과 대동, 상생의 3대 정신을 기저로 통일을 견인하고 미래 통일 시대에도 탁월한 보편 가치인 문화 형질입니다. 아리랑은 오늘의 우리에게 부과된 도덕적 정언이자 사회적 규범인 개방적이고 세계주의에 입각한 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며 그 초석인 민족 동질성의 구체적 형질이며 단서입니다. 우리는 아리랑의 가치와 위상으로서 공동체 실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하여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교류와 화해를 통한 민족 통합에 다가가는 실천적 운동의 동력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음악으로 이미리의 해주 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개인가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 헐수 아라리요 아리랑 헐시고 놀아가세.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매를 보소. 번 눈을 감고서 속눈만 떴네. 아리아리 헐수 아라리요 아리랑 헐시고 놀아가세. 아리아리 헐수 아라리요 아리랑 헐시고 놀아가세. 뒷동산 진달래 만발하고 소쩍다 새소리 풍년이라네. 아리아리 헐수 아라리요 아리랑 헐시고 놀아가세. 빛이 보라 반보라 송화세곡감 건넌 마을 그네기 선사나 할까. 아리아리 헐수